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2년 가까이 잠잠했던 영리병원 문제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이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게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주에 영리병원이 생기는 게 아니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영리병원 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볼까 합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영리병원 문제를 취재해온 조창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게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게 아니라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심리도 하지 않은 이 심리 불속행을 했거든요. 왜 심리조차 하지 않은 걸까요? 네, 지난 13일 대법원 특별 1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 헬스케어 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에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아예 상고를 기각해버리는 조치인데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유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굳이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기각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보기에 제주자치도가 상고한 이유가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위반 사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목장님, 근데 이 영리병원 문제가 공공의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사안인데 그래도 대법원이 심리는 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일종의 재판 청구권이 심각하게 침해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이제 처음 있는 재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대법원에서 아주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요구도 했었고요. 이제 대법원 이번 재판에서 상고에 대한 심리 검토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제가 다른 사건을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제주 지역에서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이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해서 선천적 심장질환을 출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이제 2020년 4월 달에 이 대법원에서 태아도 산재다라고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고등법원 판결이 2016년 5월에 있었고요. 대법원 선고가 2020년 4월에 있었어요. 만 4년을 심리 검토를 한 것이죠. 이 사건도 이제 태아 산재라는 사법 역사상 첫 판결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심각히 적용되는 영리병원 문제를 심리조차 안 했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이 재판 청구권마저 심각히 침해됐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소송이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게 정당했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판결을 내렸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왜 제주자치도의 선택이 타당했다고 본 건가요? 1심에서는 녹지제주는 헬스케어 타운에 18,000제곱미터의 규모로 병원을 짓겠다면서 2017년 8월에 제주도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15개월이나 지난 후에 2018년 12월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라는 이른바 조건부 허가를 내주게 되죠. 근데 녹지제주는 이에 반발해서 개설허가 3개월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그것 때문에 2019년 4월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를 합니다. 당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에 속해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개설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근데 반면 제주도는 의료법 제64조에 나온 허가 이후 3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관련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반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녹지 측이 병원 개설을 미룰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녹지그룹이 이 2심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778억 원 들여서 병원 건물 짓고 장비도 들여왔고 또 모든 병실을 1인실로 바꿔서 고급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영리병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걸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항소심에서 어떻게 해서 판결이 뒤집히게 된 건가요? 근데 이게 2심 재판부의 항소심 재판부죠. 근데 2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만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법조계에서는 녹지병원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주자치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거나 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는데 예. 15개월 이상 걸리게 할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기 예. 때문에 녹지 측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특히 녹지병원이 개원 기한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개설 허가를 받는 그 15개월 동안 채용했던 직원들이 거의 빠져나가면서 다시 채용하고 예. 3개월 안에 개원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녹지 측의 주장을 그 재판부가 받아들인 예, 2심 재판부는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개원할 수 없던 여러 조건들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희룡 전 지사가 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면서 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다,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신의 한 수가 아니라 패착이네요, 완전히 지금 보면.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예. 그때 그 잘못된 판단이 시간만 더 끌었을 뿐이고 예. 이제 그 도민들 간의 그 분열과 갈등만 불러왔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2심 재판 판결 그대로 수용하고 심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19가 좀처럼 가시지 예. 않는 상황 속에서 공공의료가 심각히 훼손된 사건이다. 저희는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이 이제 예. 국민의 생명보다는 이윤 추구를 선택을 하고 국민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투기자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판결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벌이 영리병원이 한번 추진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국으로 퍼질 텐데요. 이 많은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의료 영리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들과 대법원이 결탁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사법농단이 발생된 것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추정 예. 가능한 나올 법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건부 허가를 강행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책임 추궁도 나오고 예. 있고 제주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리병원 재판에서 녹지그룹 측은 국내 초대형 로펌을 예.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총 공세에 나섰었는데요. 제주도는 1심, 2심, 3심 법률 대리인이 다 달랐었습니다. 예. 이제 제주도가 재판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예. 재판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기도 했죠.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보건의료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원희룡 전 지사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좀 묻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게 3개월에 걸친 공론조사에서는 개설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네네. 이 결론을 뒤집어서 원희룡 전 지사가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문제가 커졌기 때문인 건가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5년 제주 도의회에 출석해서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예. 자기가 녹지그룹에 병원 개설을 강요하다시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그룹에 예. 이제 영리병원 하라고 강요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같은 이 만 8년에 예. 가까운 영리병원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운동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병원 개설에 위배되는 사항을 몇 가지 찾아서 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영리병원을 심의하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우회 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예. 이거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도민운동본부에서는 두 차례 바뀐 예.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모두에서 국내 의료법인이 관여한 점을 찾아냈었고요. 예. 그리고 영리병원 개설을 심의할 때 예.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예.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가 이제 꼭 제출이 돼야 되는데요. 그 자료가 녹지그룹의 병원을 운영한 유사사업 경험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는 네. 이 부분이 누락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두 가지만 가지더라도 예.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할 수 있었는데 원희룡 전 도지사는 엉뚱하게 조건부 예. 개설 허가를 해버려서 지금 이 예. 사단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묻는 게 보건복지부가 2017년에 내국인이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그다음에 2018년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게 의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유권 해석을 해서 영리병원한테 허가를 내주는 빌미를 줬기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
네, 복지부의 요건 해석이 예.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에 단초가 된 것은 분명하고요. 당시 정부는 영리병원 허가 사항이 제주도가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책임 회피를 해버리거든요. 매번 뭐 민감한 현안은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영리병원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라고 하면 사실 영리병원 문제는 훨씬 이전에 예. 매듭이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유사사업 경험 증명자료 미충족 등 애초에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심의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영리병원에 대해 직권 취소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 근거는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법 제 188조에는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지 않은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정부보다 의료 산업화, 민영화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을 예. 했었거든요. 이제 지난 한 4년 동안 돌이켜보면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예.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 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들은 이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의 고등법원 판결과 그리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까지 예. 조금 용이하게 했을 거라는 게 저희 운동본부의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성훈 기자, 그 녹지그룹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녹지그룹은 그나마 뭐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제주자치도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제주자치도는 그 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신 예. 그 신의 한 수라고 했던 원희룡 전 지사가 떠난 상황에서 굳이 일부러 나서서 이게 가타부타 그 입장을 예. 나타내면 그 전 예. 도민적 화살을 맞을 것이 뻔하거든요. 입장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녹지그룹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예. 그 헌법이나 의료법, 제주특별법 다 종합해봐도 예.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확한 예. 판단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문대림 이사장이 나와서 영리병원이 녹지국제병원 대신에 국내 의료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법원이 녹지그룹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JDC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그 JDC는 사실 그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과만 놓고 이제 녹지그룹이나 제주자치도 이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별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다만 녹지그룹이 병원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지금 상황에서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황이거든요. 녹지그룹이. 근데 이게 이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걸 되돌리려고 하면 계약금만이라고 그러면은 그나마 좀 수월하게 넘어갈 텐데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황이라 그러면 이게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뭐 천문학적으로 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국인 진료 금지 소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녹지병원이 그 영리병원을 하려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제주자치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인허가를 받고 그 인허가 지침에 따라서 제주자치도가 다시 병원 개설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개월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과연 그 녹지그룹도 이게 그 복지부도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영리병원에 대해서 좀 갸우뚱하는 상황인데 이 15개월 안에 이전처럼 15개월 안에 나오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소요되는 기간 동안 이 녹지그룹이 견뎌낼 수 있을까. 뭐 돈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JDC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국내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디아나 서울이라는 회사가 녹지국제병원 건물의 지분 80%를 인수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아직도 녹지그룹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법인이 녹지그룹 이름으로 영리병원 우회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은? 네, 디아나 서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이라는 그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비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에 따르면 디아나 서울이 의료법인을 개설하려면 건물과 토지를 무조건 100%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다 보니까 병원이
뒀다가 금방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아직도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가 여전히 중국 녹지그룹의 예.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코로나19로 병원 개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등기부마저 이게 예. 정리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게 추측이고요. 현재 제주특별법상 이제 양자간 투자 비율을 다시 조정해서 예. 중국 녹지그룹 지분 51%, 디아나 서울 지분 49%로도 영리병원을 다시 예. 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이제 디아나 서울도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의 투자자로 합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예.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디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서귀포 우리들 리조트 자리에 영리병원을 2010년경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그런 우려가 나온 예.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녹지국제병원 지분 80%를 인수해서 지금 최대 주주가 된 디아나 서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럼? 그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예. 어렵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 디아나 서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이라는 국내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올해 하반기에 예. 비영리병원을 개원하겠다라는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예. 녹지 측은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번 소송과 자신들은 전혀 사실 JDC처럼 소송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정에 좀 차질이 있더라도 병원 설립 추진은 계속하겠다라는 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녹지그룹이 어차피 지금 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왜 지분을 다 넘기지 않고 20%를 남겼을까요? 녹지그룹이 디아나 서울이 추진하는 우리들 녹지국제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예. 지분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자신들이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화권이나 러시아 예. 등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계산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디아나 서울도 사실 난임과 말기암 전문 병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들이 오게 되면 병원 도움받습니까? 경영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 이런 부분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예. 같다라는 좀 관측이 있습니다. 오 국장님은 좀 다르게 보실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예. 언론사에서 이 부분을 물어보긴 예. 합니다.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사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 비영리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지분이라는 주식회사 같은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왜 20%를 남겨뒀을까 생각했을 때는 저도 조창범 기자님과 좀 예.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이제 저는 녹지그룹과 디아나 서울 간에 이면 계약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추측을 해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는 이유를 넘보는 것 아니냐는 것과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리병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유사사업 경험 증명자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향후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녹지그룹의 예.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현재 20%에다가 디아나 서울의 지분을 31%를 받아서 네. 녹지병원이 영리병원을 개설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법이 살아있으면 예.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자, 녹지그룹이 또 제주도가 병원 개설을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내국인 진료 제한 역시 제주도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또 추가 소송을 내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3월쯤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변론기일이 잡혔지 않습니까? 네, 예. 제주지방법원은 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한지 예. 따지는 재판이 끝나면 예.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게 정당하느냐는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미뤄뒀던 재판을 3월쯤 재개하겠다. 그 양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이 부대약관, 부관이 지금 제주도와 녹지그룹 간의 쟁점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가 소송에서 결국 이 부대약관이 도지사의 재량권 범위 아니냐, 아니면 재량권 남용이냐 이게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소송은 2018년에 원희룡 전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면서 좀 문제가 된 건데요. 예. 특별법상 도지사가 의료법에 근거해서 병원 개설 허가 병원 개설 권한이 있지만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는 이른바 부관은 근거 자체가 없다면서 유법성을 주장을 한 거거든요. 또 현행 특별법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제주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녹지 측은 특별법은 물론이고 의료법에도 예.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예. 근거가 없다.
원전지사의 그 조건부 개설 허가는 재량권을 남용하는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제주도는 그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을 가진 제주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국인 진료 제한 부관이 허용된 재량권인지 아니면 재량권 남용인지가 쟁점이 되겠는데 이 대법원 판결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제주도에 좀 불리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그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초 그 제주자치도가 영리병원 관련 공론 조사를 하면서 결론이 나온 게 영리병원 개설 반대 결론이 나왔는데 또 그리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전제로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신의 한 수다 했었는데 결국 신의 한 수가 이제 와서는 제주자치도를 공격하는 아주 엄청난 화살로 되돌아오는 상황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준 것도 내준 거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도 수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서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진 영리병원 불허 공고를 원전지사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당시 제주도민들 약 3천여 명이 공론조사에 참여를 했고 도민 혈세 3억 원이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원전지사는 공론조사 개설 불허 공고를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밝혀놓고도 반대로 개설 허가를 했거든요. 이제 국내 의료법인 의회 진출 문제나 사업계획서 미충족 문제 등 개설 불허할 사유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개설 불허가 아닌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하는 바람에 결국 화살이 되돌아온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원전지사가 조건부 허가는 신의 한 수였다. 자평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신의 한 수가 될지는 3월부터 재개되는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결과를 봐야 신의 한 수였을지 악수였을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지사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게 타당하냐 이 추가 소송이 이어질 텐데 이 재판에서는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상 마지막 법리적 판단이었던 고등법원의 판결만 놓고 보면 사법부는 원희룡 도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자리 잡으면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재량권 또한도 지금 뭐 법원에서 많은 부분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를 살펴보면 조건부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게는 되어 있거든요. 영리병원 심의 기준을 담고 있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 16조 3항을 살펴보게 되면 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의료기관 개설에 적합한지 결정하고 통보할 경우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이 난 2015년에 했어야 되냐 아니면 조건부 개설을 허가한 2018년 12월 5일에 했어야 되냐 이 시기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판단 기준이 될 만한 자료는 저는 복지부의 당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부에서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 인력 등의 개설 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 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제주도가 복지부에 이 결정을 통보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이 사업자는 병원 개설을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통보는 개설 허가를 할 때 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게 부당하다는 판결에 이어서 만약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게 또 제주도가 잘못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녹지그룹 측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고 또 국제 소송까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제주도의 딜레마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그룹이 그 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복잡한 과정을 다시 밟고 그러면서까지 그 영리병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병원 개설 허가 지연과 취소에 따른 책임이 제주자치도에 있다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제주도를 상대로 그동안에 입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병원 설립 비용부터 이제 그 건물의 운영부터 손실까지 다 해서 비용, 그다음에 그 운영을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다 하면은 이거는 진짜
예래동만큼 한 비용이 되지 않겠나. 일단 778억 원 투자한 거에 몇 배를 물어내라 그러겠죠, 일단. 그렇죠. 이제 예. 이게 또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인 ISD로 몰고 갈 경우에는 외교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기 예. 때문에 만약에 배상을 그렇게 해서 이제 배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또 제주도 예산에서 충당돼야 되는 셈이고 또 이 제주도 예산은 또 제주도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엔 도민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옥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예. 그 녹지그룹의 법률 대리인은 1심 판결을 마치고 ISD 국제소송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중국 녹지그룹 입장에서는 재판을 지금 2개 다 이겨버리면 다 이긴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것보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송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고요. 이제 ISD 소송제도 자체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녹지그룹이 소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를 국가로 대상으로 예. 이제 이 소송을 하게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했을 시 정부는 이미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소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이 녹지병원 관련 주계 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제주에서든 인천 같은 경제 자유구역에서든 제2, 제3의 영리병원 설립이 또 추진될까 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이 예.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이 있는데요.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이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광역시를 중심으로는 인천, 대구 경북,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있고요. 이제 충북, 강원 동해안, 전남 광양만, 새만금 군산,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예. 지정이 돼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이 있는데요. 제주 영리병원은 특수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지만 추가적인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이 살아있는 한은 허가 조건을 갖추면 이 불허할 명분 자체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에 따라서 개설 요건을 갖추고 불허를 안 하게 되면 당장 국제소송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한번 영리병원 시작되면 다시 걷잡을 수 없게 퍼질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청구 기자, 이 영리병원 문제가 논란이 좀 되고 있고 또 추가 소송이 3월쯤 재개되기 때문에 3월 대선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 또 선거 이슈가 되겠죠. 상당한 영향을 보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제2공항과 그 영리병원 문제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슈가 될 걸 보고요. 그 오성환 국장님도 계시지만 뭐 각계각층에서 각 대선 후보들에게 또 물론 도지사 후보들에게도 이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 입장을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대안 제시도 요구하게 될 텐데요. 근데 사실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소속의 그 정당 수석 후보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할 거예요. 이게 뭐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순간에 이제 그 기울어지는 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군소 후보군에서는 이제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이제 그쪽 그 표심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지방장가의 그 예측이 나와 있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 국장님, 이 영리병원 논란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해야 파장이 가장 적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법과 특별법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하는 게 더 많은 영리병원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성건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 통과부터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국제병원 해법과 관련해서는 3자가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 시행자인 JDC, 사업자인 녹지그룹, 그리고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만나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이제 제주도 의사협회 김영범 회장님이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녹지국제병원 해법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정부나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서 감염병 치료센터로 만들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예. 전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더 이상 우리는 감염병에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주도는 국제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주도의 필수적인 기관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영리병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저희가 이후에는 좀 더 좀 편안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영리병원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